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김용진 박사가 대표로 있는 국제웰빙 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소위 세행시 국민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지역예선을 거쳐가지고 9명이 최종 선발돼서 강사들끼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연을 벌였습니다. 저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를 출전해서 여기에서 제일 큰 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인 실황을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유있게 내용을 복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80년을 살아본 삶,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근데 왜 많이 들어갔냐면요, 우리가 금전부터 나이를 마루로 따지 않아요. 이제 거품 걷어내자는 겁니다. 행복도 거품 걷어내고 꽉 채운 행복을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저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채우자는 그런 얘기로 행복 세상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참여했습니다. 자,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공무원 30년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으로 사전 오기 끝에 합격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시작해서 동사무소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 가가지고 서기에서 주사복,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외청으로 가장 크다는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으니까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소개했습니다마는 새마을부장의 근면장을 받았습니다. 새마을부장이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무원에게 주지 않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표창, 포장, 훈장 노력장 다음에 근면장은 제가 아는 한 서울시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받았고, 내가 받은 이후에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끝 마쳤습니다. 행복했죠. 근데 퇴직하고 났더니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잖아요. 나머지를 어떻게 여생을 잘 마칠까 생각해보니까, 노인이 하나 사라지면 서양 속담에 도서관이 불탄 것과 같다, 이래서 나도 뭔가 지금까지 체험한 경험, 지식, 정보, 가치를 나눠주겠다. 뭘로 나눠줄까 생각해보니까 물건은 다 나눠줄 수 있었는데 책을 쓰는 일입니다. 생각을 책에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도 그 일환으로 제가 참여하고 강의를 하고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랬습니다. 그 잘 사는 게 뭘까요? 보니까 영국에서는 정원이 높으면 잘 산다 그러고, 불란서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잘 산다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잘 산다고 하려면 돈 많은 부자, 잘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중에 세 번째가 잘 살려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뭐냐, 행복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이것도 행복한 세상 만들기도 그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쁜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했더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행복해 줄 거냐, 그랬더니 나는 그대의 손에 물을 한 번씩 해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시켜주고 꽃길 걷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결혼하고 집에 왔더니 집에 고무장갑이 와 있더래요. 이게 무슨 장갑이냐 그랬더니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설거지하라고.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칸트는 행복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했던 행복은 바로 옆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네, 행복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한국의 위상입니다. 세계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건 IMF에서 유엔에서 결정된 10개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등 해서 우리한테 당당히 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세계 1위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앞서가니 더는 합니다만은 1위 해가지고 태평양 가운데 떠도는 유소선의 60%는 한국이 만든 배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합니다. 한류 열풍이 지금 세계를 휩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기술이나 보급률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행복지수는 지난해 발표했는데 유엔에서 발표했는데 우리가 59등입니다. 저 지난해는 61등입니다. 아니 또 하위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보니까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보다 없는 것에 집중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 좋은 직업, 노동 가치를 고부가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건 상식이죠. 두 번째 행복한 게 가정, 배우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나는 우리 집 사람을 비교적 잘 만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고 편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제대하고 났더니 나는 서울시 공무원이 돼 있는데 우리 아내는 대전시청에 공무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 둘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55년 됐는데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남들이 이혼율이 많다잖아요. 33%는 이혼율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아내 입에서 내 입에서 그만 살자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도 아내는 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한 건 가치관 종교죠.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느 사람은 나는 기독교지만은 어느 사람은 불교를 믿고 있고 어느 사람은 또 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전한 사상, 신념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이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나는 남자 여자로 태어났느냐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왜 볼품없이 태어났느냐 본인 작품이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이 세상에 선물을 갔더니 남자가 못생겼다는 식으로 빗대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항의를 했어요. 엄마 하나밖에 딸 좀 이쁘게 나오는지 오늘 맞선물을 갔더니 그놈이 나보고 못생겼대. 엄마가 방석 앞에 깔고 무릎 꿇고 딸에게 빌었대요. 미안하다고. 나도 너를 이쁘게 낳고 싶었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낳으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 따라다니는데 너 아버지가 중간에 껴드는 바람에 자꾸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자 우리는 같은 값이면 명품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대외 여러분들은 명품 가방 좋아하잖아요. 이 명품 가방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보아레니 밀레시가 만든 가방인데 악어백에다 다이아를 수놓아가지고 여기 한 개의 값이 79억인데 10개를 만들었답니다. 10개가 동시에 다 팔렸는데 다시는 더 안 만든답니다. 이게 명품입니다. 명품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점점 더 비싸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명품이고 세월이 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품인데 일반 가방과 명품 가방을 아는 길은 비 오면 안 닿잖아요. 비 올 때 저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면 그건 명품이 아니지만 가슴에 품고 뛰는 가방은 그게 진짜 명품이다랍니다. 그럼 명품은 가방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명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할수록 살아갈수록 점점 더 존경을 받고 높이 쓰임을 받고 존경받는 인생. 명품 인생이죠. 명품 인생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해야죠.
뭐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사진이 누구냐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시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장을 28년 했어요. 약간 여러분이 썰렁합니까? 그럼 면장 아들이고 면장 딸이고 군수 아들이고 군수 딸입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무척 원망했어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육형제씩이나 낳아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나의 경우에도 중학교를 다니다가 수업료가 못 내는 바람에 중학교에서 가지 못한 형편이 되기도 하고, 그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원서도 한번 못 내봤습니다. 처음부터 고등학교 가지 않고 농사 짓는 걸로 다 이제 비결이 돼서 중학교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했습니다. 쟁기질도 하고 나무도 하고 벼농사도 짓고 담배 농사도 짓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고등학교가 가고 싶어 소위 말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말하면 이제 무단 가출을 해가지고 청주 나와가지고 친구 자취방에다가 기대가지고 거기서 공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침 배달하고 약방 배달하고 고생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도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군대 갔는데 대북방송 아나운서를 모집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웅변대회 3등인의 입상자야. 전국대회에서. 내가 한번 입상했어요. 왜냐면 그때 동시에 두 군데 열리는 바람에 내가 간 데는 잘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3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내 목소리는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 돈이에요. 나머지 몽땅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지금 80살에 나오도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력 있게 하는 게 그 DNA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아버지죠. 3시간, 4시간 서서 강의하고도 아직 벼터나는 건 아버지죠.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 고마운 게 국가나 사회나 인류와 친구와 가정에 고마운 일이 넘치잖아요.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역할을 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치보람 선생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진짜 어떤 역할을 맡겨도 다 잘 좋아해요. 수사반장일 때는 장수 프로였잖아요. 형사입니다, 바로. 전원 일기할 때는 그것도 장수 프로였잖아요. 젊은 사람이 노인의 회장 역할을 하는데, 시골 회장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모습과 비슷해요. 요즘에는요, 나이가 들었지만은 한국인의 밥상, 전국으로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탤런트나 배우나 연극 배우나 뮤지컬 배우는 대본을 써주는 사람은 작가에서 대본대로 하면 됩니다. 역할 못하면 캐스팅 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대본을 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의 인생은 대본은 내가 쓰는 거고 표현도 내가 하는 거고 내 대본에 연기를 하는데, 연기 못하면 바꾸잖아요. 캐스팅 안 되자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면은 남편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내가 실망하잖아요. 아버지 역할 제대로 못하면 아들들이 실망하잖아요. 아내 역할 제대로 못하면 남자는 한눈 팔잖아요. 사장 역할 잘못하면 직원들은 사표 쓰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역할을 잘하라.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 세 번째는 바른 길을 다니라는 겁니다. 길이 두 갈래 길이 늘 있습니다. 언제나 선택해야 되니까. 왼쪽 길도 있고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은 무슨 길이냐? 도둑놈이 다니는 범법자들의 길입니다. 왜냐? 도둑놈이 평소에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린 바른 길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보가 있습니다. 이 고려 청자가 국보잖아요. 이것도 망치 한 방이면 깨지지요. 가정에는 가보가 있습니다. 가보가 있고 가정 자기도 각자마다 자기만이 즐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쌓으렸다면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말고 이거를 잘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공동탑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소중한 걸 가치로 삼아라.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생명 얘기입니다.
제가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에 걸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죽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차를 태우고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애들들은 죽었다고 밖에서 와서 우는데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전기 충격도다가 해가지고 중환자실에다가 입원시켜서 여태 동안 있으면서 결국 열이틀 만에 스텐트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선택해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우리나라 제일 부자분은 이 순간에 잘못해가지고 뇌가 완전히 뇌사 상태 돼가지고 몇 년간 고생하다 떠난 분도 계시고 이용한 분들 이건 급사하게 이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제가 또 넘어졌어요. 어디서 넘어졌느냐? 공항 터미널에 조찬 보냄에 갔다가 걸려가 넘어졌어. 눈알이 깨졌습니다. 코가 낮아졌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이게 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히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게 아산병 응급실에 이런 모습으로 응급실에서 통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인데요. 6월 29일인데 7월 4일날 단양의 대명리조트에 세종시 새마을 연천회에 내가 강사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다른 강의는 다 입원했다니까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취소가 안 된대. 왜냐? 새마을은 내가 서울의 새마을운동 기본계획을 세웠고 새마을에 13년 하면서 훈장도 받았고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크루징 강의를 내가 늘 해고 그랬으니까 새마을 강의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세종시 워크숍 중요하니까 꼭 가라. 그다음에 농담도 그런 게 죽더라도 여기 와서 죽어라. 이게. 난 그 말에 의지 번쩍했습니다. 왜? 장군은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으면 가장 영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강사는 그러면 강사는 강의하다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썸을 썼거든요. 내가 말했습니다. 눈에 멍이 들어 썸을 썼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다가 지금 퇴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강의하다 쓰러지면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죽을 각오로 간 게 선택을 잘했구나. 이 강사라도 두둑히 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이게 누가 찍은 것 같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어떻게? 의식은 있으니까 내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꺼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 이 모습 좀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왜? 강의할 때 강의 자료를 쓰려고 대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프로 정신이 있나요? 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게 뭐를 행복을 뭐냐? 남이 기쁠 때 기뻐하면 됩니다. 남이 기쁜 일은 많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고기 잡을 때 월척하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월척했다가 놓치면 기분 좋을 게 아니라 월척하는 순간에 기분 좋아하고 사초에 땅 싸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초 땅 기분 좋고 하고 남이 기쁜 일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 일로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면 기쁜 일은 추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거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비교할 게 많습니다. 아파트 층수도 비교하게 되고 자동차도 비교하게 되고 학력도 비교하게 되고 재산도 비교하게 되고 자식들 교육도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할수록 잘못 비교하면 높은 데 비교하면 낮아지잖아요. 이러지 말고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을 나하고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비교하면 나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평범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을 잘 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 손자 7살 때인데요. 이걸 보더니 어느 분이 이러다가 손자가 너무 할아버지 닮았다. 할아버지 닮으면 기분 좋죠. 근데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손자랑. 집안이 잘 되려면요.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나보다는 아들이 덜 잘나야 되잖아요. 아들은 손자가 낼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손자가 서슴없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팔씨름이래. 너 아버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놈이 나보고 그래요. 할아버지도 한번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씨름을 잡았습니다. 이날 누가 이겼을까요? 나는 손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내가 져줬습니다. 손자가 무척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부지간에 다퉈본 적이 있습니까? 욱박지 일고 소리 지르면서 다퉈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겼다고 칩시다. 이기면 누가 국가에서 메달 갖다 주고 상패 줍니까? 가족끼리 싸워서 이기고 의시되는 꼴. 이 가족은요, 사랑한다고 하면 양보해주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그게 행복입니다. 이기지 마세요. 져주세요.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소소한 일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계란말이를 해준 아내의 반찬이 너무 맛있습니다. 행복하죠. 김치를 먹을수록 더 맛이 납니다. 행복하죠. 극장에 갔더니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행복하죠. 갑자기 어디 가려는데 비가 오더니 비가 딱 멎었어요. 태양이 뜹니다. 행복하지요. 행복은 찾으면 얼마나 소소한 일에 행복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워라벨입니다. 일과 내절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휴식도 중요하니까 이게 맞추면 좋고, 더한 것은 따뜻한 말. 우리가 말로 다 움직이잖아요. 칼로 낸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로 낸 상처는 씻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옆에 도와주는 것, 이게 행복이고, 내가 따뜻한 말을 듣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보규 유튜브 보시면서 오늘 이 저의 이 시행시에서 대상받은 내용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긍정하시면 다 함께 저와 같이 화이팅 합시다. 제가 말하는 화이팅은 입니다. 뭐냐 했더니 스마트하게 화이팅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여러분과 같이 스마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고 다 함께 3번을 칩니다. 스마팅, 스마팅, 스마팅. 감사합니다.